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래는 여기 한 10명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 보코 발표하고 박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아루알랩 운영하신 박사님 분이신데 원래 새로운 기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원래는 얘기 듣고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거라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새 계속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도커라는 걸로 레일즈 배포하기를 준비를 했고요. 원래 저번에는 1시간 정도를 얘기했는데 도커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레일즈 배포하는 부분은 거의 못 다뤘고 오늘은 아마 레일즈 배포하는 부분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로 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교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리비에서 저희는 이제 자칭 소셜 웹 미디어 분석 업체인데요. 거기서 지금 스타트업에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조그만데 그 제가 오늘 1.0이 나왔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커 1.0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좀 소개해드리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이제 도커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도커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깊이 큰 이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컨테이너가 뭐고 이미지가 뭐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 정도 설명했고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했습니다. 도커가 필요한 이유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결론은 이건데요. 사실 도커라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커는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는 서버라는 거를 올려놓고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서버의 상태가 생기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서버가 상태가 생기면은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확장을 한다거나 여러 대를 뭐 놓는다거나 할 때 그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사실 클라우드 가면은 그런 게 거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서버의 상태를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재형 가능한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도커라는 게 이제 뭐 좀 쉽게 말하면 경량화된 가상 머신으로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은 관리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고 상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고 언제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얘기를 합니다. 도커를 이해를 얘기를 하면요. 도커는 이제 이미지 기반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미지 기반이라는 거는 가상머신에서 이미지라는 개념이 이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객체적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도커에서 이미지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실행되는 거는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라는 형태로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똑같은 이미지에서 파생이 되지만 다 다른 컨테이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간단하게 객체장에서 객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한번 빌드하고 이 빌드된 이미지를 언제 어디서나 이제 돌릴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드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존의 가상머신과 대비될 수 비교될 수 있는 개념에서 말하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둘러싼 환경 전체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어디선 실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도커로 레일즈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고요. 뭐 12 팩터 앱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히로쿠에서 히로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로쿠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뭔가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빌드를 알아서 하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고 우리가 사실 SSH 접속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도커의 컨테이너랑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칙, 히로쿠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원칙을 정리한 책이 12 팩터 앱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일즈 써보신 분들은 아니 레일즈를 히로쿠에서 배포하신 분들은 레일즈 12 팩터라는 이상한 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설치를 하면 뭔가 돼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사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루비 온 레일즈 얘기를 할 거고 도커 기반으로 배포한 데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고 아마 거의 데모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어, 어, 어.
뒤로 빼야지. 뒤로 빼야 되는데 뒤로 빼야 안 됐다. 가지고 가야지. 초점이 안 맞어. 살짝 맞는 겁니다. 이 화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밑에를 대충 준비를 해야거든요. 도커는 일단 이미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복습 겸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도커 같은 경우는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스크립트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그냥 실행시키시면 바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분투 14.04 같은 경우는 그냥 sudo apt-get install docker.io를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도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오늘 이제 1.0 들어가지고 1.0 바로 설치해놨는데 다 해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쭉 나오는 게 이제 이미지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용량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게 태그인데 지금 한 줄씩 밀렸는데, 예, 태그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분투 각 버전에 매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가 있고, 우분투라는 이미지가 있고, 우분투 이미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태그별로 또 이미지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받아놨는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면은 도커 풀 우분투라는 명령을 치면은 이제 공식 리포지터리는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우분투라고 쳤을 뿐인데, 우분투라고 이렇게 도커 풀 우분투라고 했을 뿐인데 이미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버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무조건 공식 리포지터리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도커 공식 리포지터리에서 우분투란 이름을 가진 모든 태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위에랑 결과가 똑같거든요. 이게 받기 전 후면 이제 이미지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 도커 PS를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실행되어 있지 않아요. 도커 PS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뭐가 실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먼저 지금 제 PC 같은 경우는 이게 원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분투 14.04가 깔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냥 우분투 버전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도커를 바로 실행을 하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런을 하고 네임에다 우분투를 붙이고, 제가 지금 우분투 땡땡 13.10이라고 해가지고 그 13.10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명령어를 줘야 돼요. 무조건 그 빈 배시라는 명령어를 줘가지고 제가 지금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서 이건 명령 없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지금 여기가 컨테이너 아니고 우분투 13.10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터미널에서 도커 PS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38초년 실행을 했고 우분투 13.10 실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가상 머신하고는 많이 달라요.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고 해도 실행시키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실행했던 컨테이너가 종료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저 아까 빈 배시라는 쉘을 실행시켰는데 그 쉘이 끝나면은 컨테이너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커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명령어고요. 컨테이너 삭제하고 보면은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실행했던 거라서 위에 건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뭐 L이라는 거는 마지막 컨테이너를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고 뭐 간단하게 다른 OS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entOS도 마찬가지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CentOS 이미지를 이미 받아놨고, name이라는 건 이름을 주는 거고, RM은 이따 그냥 프로세서 꺼지면 바로 삭제하라는 거고, IT는 이제 쉐라랑 연동시키기 위해 쓰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뒤에다 똑같이 빈 배시라는 거 주게 되면은 바로 여기 CentOS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cat etc에 이제 red and release 쳐보면은 바로 CentOS로 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전환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종료를 하고 도커 PS도 보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RM이라는 옵션을 붙여가지고 바로 삭제된 거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페도라를 붙여서 실행해보면은 마찬가지로 페도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고요. 데비안도 네임 옵션은 저 CentOS 어디 들어가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아이디는 여기는 네임을 주면요. 예, 제가 RM을 RM 뭘 데비안 지금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네임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 아이디 이름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도커 로그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번호를 안 그, 하고 번호 해시 이름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프로그래머블하게 쓸 때는 이름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또 여기도 이제 데비안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가상머신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냥 환경을 격리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이 발표한 거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꼭 맞은 CS 루트라고 했거든요. CS 루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루트 폴더 자체를 바꿔주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훨씬 더 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지라는 개념은 이미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컨테이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과 되게 비슷해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 Git에서 풀을 하듯이 도커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풀을 사용할 수 있고요. diff라는 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우분투를 켜면요. 다시 우분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 밑에 루트 DC 어쩌고저쩌고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CURL이나 wget을 쳐보면은 뭔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 설치해 볼게요. 지금은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금방 되는데 wget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wget 설치가 됐고 wget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종료를 하면은 근데 이제 종료를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이걸 실행시키면요 wget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커 컨테이너는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지지만 이미지 자체는 변경시키지 않아요. 이미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거기다 무조건 레이어를 쌓게만 돼 있어요. 레이어를 쌓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데서 지금 처음 wget 없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apt-get 업데이트는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wget을 다시 설치합니다. 그럼 뭐가 막 설치가 되고요. wget을 실행을 하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도커 여기 가시면은 다시 다른 터미널로 온 거고요. ps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제가 종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고 diff 여기 바로 이미지 해시를 컨테이너 해시를 쳐주시면요 뭔가 달라진 게 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분투 13.10으로부터 실행시켰는데 거기다가 wget 설치하면서 뭔가 파일을 다 바꾼 거예요.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레이어로 아직 남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바뀐 사항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Git이랑 되게 비슷해요. 도커 diff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도커 diff까지 보셨고 요거를 이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름을 안 붙여놨는데 도커 ps 커밋을 하고 BA54 F16 이런 식으로 해시 이름을 치워주고 잠시만요. 새로운 이름을 주면요 우분투라는 이미지에 이제 wget 태그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나왔는데 이제 도커 이미지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잠시만요. 도커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우분투에 wget이라는 태그가 들어간 이미지가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전이랑 다르게 아까 전에 이제 우분투 13.10이라는 걸 넣었는데 우분투 wget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요 이제 이 이미지에는 wget이 있어요. 되고 그래서 뭔가 실제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은 사용이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통 만들진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 방식인데,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도커 파일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듯이 하나하나 명령을 치고 나서 그 디프를 확인한 다음에 차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커밋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쭉 기술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커 파일 하나 만들어놨는데, 도커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뭐 우분투 13.10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고, 런은 이제 쉘 명령으로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apt-get 업데이트를 하고 apt-get install curl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할 때 대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y라는 문제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빈 배시라는 걸 명시적으로 줘가지고 이미지를 실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미지 자체에다가 기본 명령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cmd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빌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폴더에서, 요 지금 도커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도커 빌드, 요 t는 이제 이름을 주는 거고요. 점이라는 건 이제 요 폴더를 빌드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쭉 빌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 돌려놔가지고 캐시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빌드 해버린 거예요. 들어와 있고, 그리고 curl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미지가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커 런을 해보면은 이렇게 cur이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실행이 된 거죠. 아까는 cur이랑 wget 둘 다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커 파일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프롬이라거나 메인테이너나 런이나 cmd 같은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런 명령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가 돼요. 그래서 도커는 내부적으로 그 빌드라는 걸 그때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해시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해시 자체가 레이어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든 다 끼어들 수 있고요. 그것들을 좀 더 관리하기 쉽게 이제 도커 파일 사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도커 이미지스에다가 A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모든 이미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뭔가 논이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이 논인 건데 저게 이제 중간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냥 이미지를 했을 땐 저런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네. 뭔가 이제 이름이 겹쳐져가지고 사라진 경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다뤘고, 그리고 오늘 다룰 부분이 도커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게 뭔가 어려운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레이즈 뉴 해가지고 새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도커로 한다는 것 뿐이죠. 먼저 이제 레이즈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도쿠도 있고요. 최근에 또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런 거 사용하면은 히로쿠에서 히로쿠 빌드팩이라는 걸 공개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로쿠에서 쓰는 것처럼 파스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기능적으로 훨씬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런 거 쓰시면은 그냥 진짜 저장소 하나만 추가해놓고 푸시하면은 배포가 돼요. 그렇게 쉽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편하게 쓸 때 좋긴 하지만 사실 도커 파일을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쿠랑 빌딩은 안 다루고요. 도커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지 만드는 방법만 다 다룰 겁니다. 먼저 폴더로 이동을 하고,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레이즈 뉴 도커 파일이랑 프로젝트 생성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레이즈 프로젝트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숙하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타가 났네요. 예, 기트 체크아웃 V0.1로 체크아웃을 하고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제가 바꾼 부분은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 명령을 실행시켜 주는 거를 한 번 더 감쌌을 뿐이에요. 포레맨이라고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 사용할 때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저거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config.substaticss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덕션 환경에 설정해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서브가 안 돼요. 보시면은 퍼블릭 파일들에 뭔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서버를 사용할 걸 전제하거든요. 엔진엑스라던가 이제 아파치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정적인 자원들은 전부 다 그쪽에 서버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켰고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레일즈 뉴해서 만든 프로젝트 다음에 프로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태틱 어셋 서브 하는 옵션 켜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고 레일즈 옵션 와가지고 도커 파일을 보죠. 0.1 도커 파일 폴더로 왔고요. 도커 파일도 보면은 좀 잘리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거든요. 또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그냥 쉘 스크립트 계속 실행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프롬은 이제 도커 파일 우분투라고 해가지고 도커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미지 말고 또 거기다가 기본적인 것들 설치해 놓은 게 또 있어요. 도커 파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자라는 걸 명시해 놨고 런 apt-get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해 줍니다. 기본적인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이건 중복인 것 같은데. 그리고 루비 같은 경우는 우분투에서 여기서 이제 별도로 또 패키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편하게 설치하려면 이걸 지정 ppl을 추가해주고 루비 2.1과 루비 2.1 대부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번들러라는 게 필요하죠. 번들러를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렐 처음 하시면 많이 이제 빠진 함정 중에 하나인데 바로 번들을 하면은 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lib sql 3 대부 설치해주고 Node.js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없다고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로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을 설치해줍니다. 프로파일은 뭐 히로코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워크 di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고요. 먼저 이제 git 클론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깃허브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app라는 루트 바로 아래다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0.1인데 0.1로 체크아웃을 하고 워크 DR라는 건 명령이에요, 거기? 도커에 쓰는 명령이에요. 도커 파일에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도커 파일에서. 네, 그래서 이걸 지정을 네, 이걸 지정을 하면은 그냥 아래 명령어들은 다 저 앱 폴더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CD 같은 개념이 있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할 때마다 CD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만 해도 다 바뀌어요. 워크 dir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앱 폴더에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번들 인스톨 합니다. 프로덕션 모드이기 때문에 디벨로먼트랑 테스트 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데서 쓰던 거 복사해다 놔가지고 주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크릿 키 베이스라는 게 레즈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모드에 대해서는 시크릿 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보안적으로 뭐 하시는 건지 다들 아실 텐데 이거를 그냥 환경 변수로 줘야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어플리케이션 박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렐즈 env는 프로덕션을 맞춰주고 익스포즈는 제가 아까 그냥 3000번 자주 쓰기 때문에 충돌 안 나게 지금 5만 5번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제가 이 프로파일 안에 번들 exe 레일즈 서버를 해놨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겹쳐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로 빌드를 여기서 이제 빌드 명령어가 있는데 도커 파일이 이렇게 돼 있고
도커를 밑에 거죠. 이건 잘못된 것 같고 도커를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빌드 태그를 이게 제 네임스페이스가 되고 이 앞에 부분이 뒤에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고 뒤가 맨 뒤에는 이제 땡땡 다음에는 태그가 됩니다. 그리고 점이라는 건 이 폴더에 있는 도커 파일을 빌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그냥 캐시로 다 빌드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한 번씩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캐시게이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빌드가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중간부터 뭔가 바꿔가지고 또 중간부터 실행하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행이 됐죠. 예를 보면은 잠시만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레일즈 다시 뉴 해서 저 이미지가 실행이 된, 저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 하나 실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커맨드명은 중간에 보실 수 있듯이 뭐 bin ssh하고 프레임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잘린 거고요. 14초 전에 실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로고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레일즈 로고를 볼 수 있죠. 웹립으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W3M으로 들어오면요, 그냥 지금 뭐 없죠. 루트 원래 이제 레일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레일즈 뉴 프로젝트 만들면은 루트 라우트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페이지가. 근데 프로덕션은 그게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납니다. 페이지가 없다고 뜨죠. 정리하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로그를 하면요. 로그를 하면은 사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로그 파일 저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레일즈 12 팩터를 쓰는 거거든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을 시키고 스톱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삭제까지 합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삭제하지 않으면은 그 프로세스가 끝난 채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재실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삭제까지 하면 이제 재실행이 불가능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로쿠를 사용하시다 보면 레일즈 12팩터라는 걸 설치하라고 하는데 뭔가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된다고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로그를 아까 전에 로그가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이 프로덕션 모드에서 저기 보시면은 그거 왜 그러냐면은 로그를 그냥 파일에다 저장을 해요. 프로덕션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표준 출력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스태틱 에셋 서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켜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레일즈 12팩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첨부 파일 넣었을 때 잘 안 되면 레일즈 12팩터를 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수동으로 한 거고요. 여기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체크아웃 V0.1로 넘어갑니다. 젠 파일을 보면은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도커 파일인데요. 바뀐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체크아웃을 0.1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빌드를 합니다. 쭉 빌드가 되고요. 명령어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빌드에서 t하고 그냥 이름 정해주고 점 찍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되고 도커 PSL을 보면은 이번에 0.15 실행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W3M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도커 로그를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뭔가 떴어요. 뭔가 여러 가지가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레일즈 12 팩터를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표준 출력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리다이렉트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히로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로쿠에서는 도커 로그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로그를 보거든요. 파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스톱을 시킵니다. 아까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했어요? 양쪽에 보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왼쪽에서 네. 지금 만드는 거를 갖다가 지금 레일스 서버를 실행하는 거 어떻게 했죠?
레일즈 서버는 그냥 요걸로 실행한 거고요. 318분 아 저거요. 예, 요걸로 실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주고 저 D 같은 경우는 그냥 데몬으로 실행하는 거고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쉘로 실행시켰을 때 I랑 T라는 걸 붙여가지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D를 붙여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한 거고 포트 이것도 설명 안 했는데 포트 같은 경우는 도커 내부 폴더랑 외부 폴더를 그냥 포워딩만 해주는 거예요. 65,000 그러니까 외부 포트에서 65,000번으로 들어오면은 도커 65,000번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포트 포워딩 하나 한 거고 그리고 이거 이름 지정해 준 거고요. 그럼 저게 실행됐을 때 그 실행되는 아까 CMD 명령 있잖아요. CMD요? 네, 그게 실행되는 거죠. 그게 어느 거였죠? CMD 명령이 뭐였죠? 이렇게 잠시만 여기 보면 도커 파일이 있는데 보시면은 맨 밑에 프로그램 스타트. 아 저걸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네, 그래서 저거는 프로파일을 잘 모르니까 저는 저거는 프로파일은 어떻게 있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저 밑에다가 다른 걸 또 추가하면 사이드킥이나 다른 걸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냥 저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레일즈 12팩터가 하는 역할은 컨테이너 로그를 스탠다드 표현 출력에다가 출력하는 거하고 스태틱 SS를 서브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레일즈가 아니라 12팩터 앱에 로그랑 프로세스 파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커는 다 프로세스거든요. 도커는 다 그냥 하나의 도커 컨테이너는 다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다 꺼버렸네. 도커 컨테이너는 그냥 다 여기 보시면 저 뒤에 명령어가 있잖아요. 뭐 빈에다가 쉘에다가 포레맨 넘겨주는 저 명령어들인데 저게 그냥 다 그냥 프로세스 하나이기 때문에 SSH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접속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거를 다중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 포커시켜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에서 뭔가 컨테이너 돌아가는 중간에 개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면 컨테이너 개념에서는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동안에 그게 그냥 완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역할만 딱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의존성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SQLite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는데 SQLite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다시 폴더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0.3으로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걸 보면은 MySQL 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스카폴드 포스트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스카폴딩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레일즈에서 모델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CD 잠시만요. 이거 또 됐는데 저는 순전히 패키지 설치만 하는 거죠? 예? 패키지 설치만 하는 거죠? 어떤 거? 패키지 지금 이 도커에서 지금 런으로 하는 것들. 런이요? 런은 그냥 컨테이너 실행시키는 거죠. 아니 저기 도커 파일에서 런 아, 예, 그쵸. 그냥 쉘 스크립트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쉘 스크립트 다 실행시킨 다음에 그 상태를 모아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번들 해가지고 스카폴드 만들잖아요. 예, 그럼 저걸 갖다가 혹시 도커 파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를요? 저걸 넣으면 저게 추가된 게 만들어지겠죠. 저게 추가된 채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저게 이제 이미지 만들어지면 이미지를 실행하면 저 번들 스카폴드가 만들어진 상태로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게 도커 파일 안에 들어가면 아, 됐다. 예, 이게 갑자기 네트워크가 먹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카폴딩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별개예요. 별개 프로젝트에서 레일즈 프로젝트를 아까 클론해서 가져오잖아요. 그 도커 파일 안에서 그 가져오는 그 자체 프로젝트에다 스카폴딩을 한 거고요. V 0.3으로 와가지고 도커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달라진 거는 MySQL 서버 설치하는 거랑 이게 설치가 안 되면은 또 건들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크아웃 요거 두 개 바꿔준 거거든요. 도커 파일 실제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하고 도커 빌드 마찬가지로 도커 빌드를 해가지고 쭉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묘목용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큐어 레일즈 땡땡 0.3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빌드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0.1, 예, 0.1, 0.1, 0.3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확인해드리면은 결국 그 이미지라는 게 깃처럼 똑같은 게 복사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깃 같은 개념으로 그냥 그 뭐라 그래 이미지가 태그에 담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스페이스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죠. 이게 스페이스 차지하지 않는 결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교 LG 뉴를 보면은 이미지가 4개 정도 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있는 건데 보시면 다 800메가, 700메가, 700메가, 800메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디스크 사용량을 보면은 아마 한 850메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레이어가 겹쳐져 있잖아요. 똑같은 부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 부분을 더한다고 했죠. 차 부분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달라지는 부분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그대로 플러스해서 나오는 그 용량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빌드를 해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 0.3 지금 실제로 만든 건 0.3이고요. 이거는 그냥 캐싱이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만들어 놨고 이번에도 0.3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PSL 마지막에 실행된 걸 보면은 이번에 0.3으로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W3M에 들어가 보면은 되지 않아요. 이번에 근데 아까 전이랑 조금 뭔가 명령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보면은 자 요거는 아까 다 이름을 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V0.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로고를 보면은 뭔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SQLite 3에 뭔가 오류가 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YML 건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YML에 레일즈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SQL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SQLite를. 네, 그쵸. 사실 제가 MySQL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이걸 하고 그냥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MySQL 서버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들어보면은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은 레일즈 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놨고 포스트라는 게 제가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종료를 합니다. 그럼 지금 포스트라는 테이블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스카폴더로 만들었던 게 포스트라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도커 런을 이번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도커 이거 명령을 실행할 때는 항상 프로세스 이름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프로세스 명령어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실행을 한 거냐면은 i랑 t라는 그 우리가 쉘 했을 때 그 명령 그대로 줬고 좀 뭐 안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줬고 그다음에 이라는 건 아까 env라고 설정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환경 그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URL에다가 MySQL 뭐 도커죠.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해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어댑터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나교 레일즈 new 0.3을 실행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저렇게 명령을 넣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나큐에다가 요 레일즈 new 0.3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크DB 리셋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제가 아까 전에 MySQL 서버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변화는 그 저기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 컨테이너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기서. 아니죠. 아니, 컨테이너 안에서는 변화 일어나지 않죠.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들 EXC 레이크 DB 리셋을 실행했을 때 컨테이너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댑터를 데이터베이스 URL이라는 거 빼놨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YML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레일즈에서 저 옵션을 저 환경 변수 주면은 저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걸 타고 MySQL 서버로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DB 리셋을 한 거죠. 그 DB 리셋에 그 MySQL DB에다가 지금 DB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SQLite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DB 리셋을 해봤자 이 컨테이너에서 그 레일즈 서버 실행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서버를 사용하라는 거고요. 외부 서버를 사용해서 지금 제가 초기화 시켰고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지금 명령어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다시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명령어대로 서버를 실행시킵니다. 도커런 D 65,000번으로 실행시켰고 이번에는 아까랑 다른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준 거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꺼져버렸네. 좋고 이번에는 로그를 보면은 똑같이 실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됐는데 잠시만요. 좀 다른 화면에 들어갈게요.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포스트가 이제 떴죠. 아까는 아무것도 안 떴는데 이제 MySQL 아까 초과시켰기 때문에 DB랑 연동이 돼서 뜬 거고요. 여기 포스트를 하고 타이틀 뭐 이렇게 되지? 웹도 아이고, 이렇게 이거 타이틀 필요 없고 타이틀을 됐고 그냥 이제 크리에이트 포스트를 해서 포스트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로 가도 똑같이 뜨겠죠. 그냥 이렇게 뜬 거예요. 그냥 하나 추가된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도커 로그를 보면은 뭔가 막 뜨겠죠. 왜냐면 서버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MySQL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게 원격 서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가된 걸 알 수 있어요. 레일즈를 사용을 하고 셀렉트에서 포스트에서 다 가져오면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아까 못 봤는데 MySQL 서버는 또 다른 컨테이너에다 만든 거예요? 다른 서버에. 다른 예, 다른 서버에 아무것도 올려놓은 거고. 다른 이미지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다른 서버에 올려놓은 다른 거예요. 서버에 이미 컨테이너는 상관없고. 예, 당연히 서버 예. 서버에다가 그쵸. 그래서 그냥 그 두 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연결할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MySQL 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URL.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레일즈 스펙이에요. 데이터베이스 URL이라는 거는 환경 변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아니 거기다 MySQL 12 땡땡 치는 거예요. 원래 MySQL 2에 대한 저거는 데이터베이스. DSN 법칙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냥 규약이 있어요. 그냥 우리 HTTP 쓰듯이 그렇게 쓰면 돼요. 요게 이제 아이디고 암호고 주소고 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용할지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프로토콜 이름만 다르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랑 어플리케이션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 데이터베이스 URL만 바꿔주면 다른 DB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커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진짜로 딱 레일즈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2 팩터 앱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우리가 외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환경 변수를 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에서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파일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환경 변수를 관리를 해가지고 변경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일즈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는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져도 사실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그냥 최종적인 목적은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또
서버가 안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괜찮아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자, 그럼 한 5분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밌어.